뭐하더라? 부모님 관심이 바빴네. 자, 싸웠는데 우리만 반장이 조용히 하시고요. 내가 쌤한테 말해야 여러분, 담이 조용히 하고. 저만 떠는 거 아니야? 너만 떠들고 있어. 자,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죠? 케플러 법칙 문제 풀고 있었나요? 자, 21번 차례예요. 자, 그림은 자전 회전수만 다르고 지구와 질량, 반지름이 같은 행성 A, B를 나타낸 것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자 골라보도록 하자. 단 A의 자전수는 지구의 2배이고 B의 자전수는 지구의 3배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 지구가 있다라고 할게요. 자, 이 축을 중심으로 자전을 하게 돼요. 자, 이때 적도와 극지방에서의 중력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중력 가속도라는 가속도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죠. 자, 중심 방향으로는 어떤 힘이 나타나지? 만류력이 나타나지. 만류력이 나타나. 그리고 나가려는 방향으로 물체는 뭘 느끼지? 원심력이라는 힘을 느끼게 된다라고 해요. 자, 그리고 이쪽에서는 자, 아랫방향으로 중력만 있고 물체가 느끼는 원심력은 없어요. 원심력은 부심력과 크게 갖고 방향이 반대다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적도에서 살펴보면 적도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힘들의 합을 보면요. G 곱하기 얼 제곱분의 라지 M 스몰 m이라고 하자. 반지름을 R이라고 하고 전체 총질량을 M이라고 하고 물체 질량을 스몰 m이라고 이야기한 경우가 되지. 이거 마이너스 m 월 오메가 제곱이라는 힘이 물체에 나타나는 R자 힘이 되겠다라고 써줄 수 있어.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이때 물체에 나타나는 가속도는 자, m 지워지면 이게 중력 가속도가 되겠지. 중력 가속도 마이너스 얼 오메가 제곱인데 이게 원래 가졌던 중력 가속도다. 그리고 이 위치에서 이 아이가 갖는 겉보기 중력 가속도가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비교해 보자. 어느 행성에서 측정해도 몸무게가 같다. 자, 얘는 적도 지방에서 같지 않습니다. 극지방에서는 몸무게가 극지방에서는 어떤 힘만 작용하고 있니? 작용하고 있는 힘들의 합이 G 곱하기 얼 제곱분의 라지 M 스몰 m. 자, 얘가 MA 프라임이라고 얘기한다면 이 경우에 A 프라임은 누구와 같아? 얼 제곱분의 G 라지 M이 되니까 얘 원래 지구 중력의 양 가속도와 같게 된다. 오케이? 그래서 같은 지구에서도 위도에 따라서 나타나는 몸무게가 다 달라요. 오케이? 하물며 자, 적도 지방에서는 지구가 이렇다면 A 행성은 2배만큼 빠르게 도는 거지. 2배만큼 빠르면 오메가의 2배가 곱해져. 그럼 더 작아지겠지? 그 다음 게 3배만큼 빠르다라고 한다면 어때? 더 작겠지? 그래서 적도 지방에서는 모든 행성에 대해서 중력이 동일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어저께 뉴스 관심 있게 본 사람들은 지구에서 약 8광년 정도 떨어진 곳에 7.8광년 정도 떨어진 곳에 행성계를 발견했대. 지구와 크기 질량이 거의 비슷한 행성을 발견했다고 하더라. 근데 걔는 문제가 있어. 태양에 해당하는 별이 태양보다 상당히 작대. 그런데 얘가 공전하는 속도가 더럽게 빨라. 한 바퀴 공전하는데 1.5일이 걸린대. 엄청나게 빨리 도는 거지. 그래서 인간이 살 수 있어요? 못 살지. 근데 이제 거기에 화산도 관측되고 해갖고 아마도 지구의 생성 과정이 비슷할 거다라고 그래갖고 그걸 계속 관측할 계획인가 봐. 거기 살 수 있어요? 못 산다니까.
야, 거기 태양 둘레를 생각해봐. 우리는 365일 동안 한 바퀴 도는데 걔네는 한 바퀴 도는데 1.5일이란 말이야. 생일 맨날 생일 어? 수 있어요. 태양 작으면 덜 더운 거 아니야? 태양이 작으면 덜 덥다고? 겨울에 더 춥겠지? 아니 그것은 껴입으면 되잖아요. 겨울에 더 춥겠지? 아니 껴입으면 돼요. 근데 이렇게 돌면 식물이 자랄 수 있겠니? 광합성하고 자라야 되는데 고기는 근데 고기 싫은데. 고기만 먹으면 돼? 그럼 이제 지구에서 그 고기는 뭐 먹고 살아? 아니 이제 지구에서 음식을 받아가지고 빛의 속도로 8년을 가야 되는데 3D 프린터를 근데 그 빛의 속도로 8년이면 우주선 타고 얼마나 걸려요? 이렇게 타고 로켓 타고 빛의 속도로 8년이라고? 뭐 거의 뭐 100년 이상 가겠지? 한 세대만 희생하면 가지. 그러면은 이제 화성 화성까지 가는데 5년에서 7년 정도 걸린대. 화성 밝으니까 일론 머스크 쏘. 뭐가 지금 무슨 생각이지? 얼굴 개꼴을 받아. 화성이 지구에서 얼만큼 떨어진지 알아? 약 7천만 킬로미터인가 떨어졌을 거야. 얼마 안 되네. 얼마 안 된다고? 서울에서 부산이 300km. 그러면 몇배 차이 안 나는데 2배 정도밖에 차이 안 나잖아. 아니 7천만. 어떻게 7천만을 7천만이 600 자. 아 20배. 아니 20배 7천만이. 말하지 말하지. 자, 그럼 답이나 찾자. 그래서 1번은 틀리지? A. 자, 2번. 행성 A의 적도에서 몸무게를 측정하면 B에서의 몸무게보다 더 무겁게 측정되질 거예요. 행성 A의 적도에서 몸무게를 측정하면 자, 행성 A의 적도에서 몸무게를 측정하면 지구의 몸무게보다 가볍지. 맞아요? 빼기가 더 커지니까 가볍다. 행성 B의 적도에서의 몸무게를 측정하면 지구의 적도에서 측정한 것보다 더 가볍습니다. 훨씬 더 가볍지. 제일 가볍지. 자, 행성 A의 적도에서의 몸무게를 측정하면 행성 B의 적도에서 측정한 것보다 더 무겁게 측정되집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답이 되겠다. 자, 22번 문제를 한번 봅니다. 그림은 태양과 행성이 거리 얼만큼 떨어져 있는 모습을 나타냈다. 이때 태양과 행성 사이의 만력이 F1, F2 작용하고 있다. 작용 반작용이니까 두 힘은 크기가 같아야 하겠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 서 있는 대로 골라보도록 하자. F1, F2는 작용 반작용의 관계이다. 어때요? 맞죠? F1, F2는 크기가 다르고 방향이 반대라고 한다. F1, F2는 크기가 다르고 방향이 반대래. 크기 같죠? F1은 만류력이니까 all 제곱분의 G 라지엠 스몰 m 맞습니다. 자, 행성이 태양에 작용하는 힘에 의한 행성이 태양에 작용한 힘에 의해서 태양의 운동도 영향을 받게 된다라고 했는데 태양은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봐야 되겠다. 자, 따라서 가장 좋은 답은 기 D가 되겠죠. 기 D가 답이 없어? 자, 그렇다면 리 역시도 약간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을 자 감안한다면 자 기, 디, 리까지 볼 수 있겠다. 자, 여기서 영향을 처음에 안 받는다고 한 것은 F는 MA야. 그지? 태양의 질량은 지구의 약 33만 배 정도가 돼요. 33만 배 정도 되니까 가속도가 굉장히 작게 측정되지겠지. 그래서 외형상으로 보면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그 영향도 있다라고 해서 자, 답을 포함시켰던 것 같아요. 자, 23번. 그림은 태양 주위를 타원 궤도 운동하는 자, 헨리 해성을 나타낸 것이다. 헨리 해성의 긴 반지름은 900km이고 근일점까지의 거리는 300km다. 뻥이지? 훨씬 더 크지? 잽도 안 되지? 자, 이에 대해서 자, 옳은 것을 보기에 서 있는 대로 모두 골라보자. 자, 얘는 긴 반지름의 크기가 얼마가 돼? 900km니까 전체 거리가 얼마가 되는 거지? EA가 얼마야? 1800km가 EA가 되겠지. 맞아요? 자, 근일점의 거리가 300km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두 초점 사이의 거리는 600km가 되겠지. 한번 보자. 원일점의 거리는 전체가 1800인데
1800인데 자, 그 중에 얼마를 빼주는 거죠? 300을 빼주는 거지. 근일점까지 거리 300을 빼주게 되면 자, 긴 반지름은 잠깐만. 원일점까지의 거리는 얼마가 됩니까? 1800 빼기 300이 되니까 1500km가 되겠죠. 자, 한편 자, 두 번째 5점에서 태양까지의 거리는 5에서 태양까지의 거리는 900에서 300을 빼주니까 600km 맞습니다. 자, 초점에서 행성까지의 거리와 태양에서 행성까지의 거리 합은 항상 일정하지요. 겸이 안 왔습니다. 겸이. 오늘 못 온다 그랬습니다. 네. 뭔가요, 겸이? 왜요? 겸이는 항상 잘 빠지잖아. 아니요. 영상도 잘 안 보고. 보고 있던데. 어디서? 핸드폰 계속 보고 있던데. 어떻게 알아? 인스타 현알. 인스타 현알. 저보고 막 사진 올려달라고 막 하고 엄청 재밌게 보고 있대. 자, 그래서 얘는 자 5가 되겠지. 답은 그래서 리 D가 답이 되겠습니다. 4번이 답이고 24번 그림은 우주선이 점 A에서 지구 주위를 실선을 따라 운동하다가 역추진하여 속력을 줄이기 위해서 전방의 엔진을 잠깐 점화했다. 속력이 느려지면 궤도는 안쪽 궤도로 들어가야 되겠지. 맞습니까? 안쪽 궤도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 얘는 1궤도를 따라서 운동하게 될 거야. 우주선은 2번 점선을 따라 운동한다. X 1번이야. 우주선이 A로 돌아가는 시간이 짧아진다. 장반경이 짧아지면 주기의 제곱은 장반경의 긴 반지름의 세제곱에 비례하니까 작아졌지. 주기가 작아진 거야. 그래서 빨리 되돌아오겠지. 그래서 짧아지는 거 맞습니다. 자, 궤도 1이나 2를 따라서 운동하는 경우에 자, 점 A에서 만류력의 크기는 자, 만류력은 거리와만 관계하지. 얼 제곱분의 GMM이란 말이야. 그래서 만류력은 항상 같은 위치에서 동일하게 측정되집니다. 따라서 리 D가 답이 되겠습니다. 4번이 답이 되겠고요. 자, 25번 문제를 한번 살펴봅니다. 그림은 행성 5에서 5를 중심으로 원운동하는 위성 A와 타원 운동을 하는 위성 B를 나타낸 것이다. 표는 위성 B의 궤도상의 두 지점에서 B에 작용하는 만류력의 크기를 나타낸 값이라고 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있는 대로 모두 골라보도록 하자. 자, 보기 1. 위성 B의 궤도에서 긴 반지름은 4얼이다 라고 했는데 자, B 궤도를 살펴보면 자,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위에 있는 정보를 이용해야 되겠지. 위에는 정보를 이용하는데 3m짜리 근일점과 원일점에서의 자, 관계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원일점에서의 만류력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나타나지. F는 원일점이야. G 곱하기 거리는 모르잖아, 그지? 얼 프라임이라고 할게. 얼 프라임의 제곱분의 자, 라지 M 그 다음에 질량이 3m이 되지. 그래 안 그래요? 맞습니까? 여기 3m짜리야. 그런데 이 녀석의 크기가 G 곱하기 3얼 제곱분의 라지 M 스몰 m이 됐다라고 했어요. 그쵸? R 프라임적이에요? R 프라임이 태양으로부터 B점까지의 거리야. 거기에서 만류력을 묻고 있잖아. 자, 그렇다면 두 항을 비교하면 MM, G 다 지워졌어요. 자, 그렇다면 얼 프라임의 제곱은 얼마가 되니? 9얼의 제곱이 되지. 따라서 얼 프라임이라는 녀석은 3얼이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태양으로부터 원일점까지 거리, 태양으로부터 근일점까지 거리의 합이 얼마가 되지? 4얼이 돼버리지. 따라서 긴 반지름의 크기는 2얼이라고 해요. 그래서 긴 반지름은 2얼이다. 자, 그래서 X가 되겠고요. 자, 한편 자, 공전 주기는 위성 B가 위성 A의 2배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걸 얘기해 줄 수 있지. TA의 제곱은 자, TA의 제곱은 반지름이 어린 원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얼의 세제곱이다.
TB의 제곱은 장자 긴 반지름이 얼마? 2얼이라 그랬지. 4얼 8얼 세제곱이 됩니다. 그죠? 8얼 세제곱이 됐다. 따라서 얼 세제곱 지워지면 TB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8TA의 제곱이 되니까 TB는 얼마가 되지? 2루트 TA라는 값이 돼버렸지. 이해해요? 자, 그래서 2루트 2배가 됩니다. 그래서 X가 되겠고요. 두 위성 AB의 시점에서의 가속도 크기를 살펴봤더니 시점에서 작용하는 힘이 서로 어때요? 자, 얘는 A를 살펴보면 G 곱하기 얼 제곱분의 라지 M 스몰 m이고 이게 MA가 되니까 자, AA는 얼마가 됩니까? 얼 제곱분의 G 라지 M이 되고요. B에 대해서 살펴보면 FB는 G 곱하기 얼 제곱분의 라지 M 곱하기 3M이라는 값이 3MAB가 되어버립니다. 자, 따라서 AB라는 녀석은 얼마가 되지? AB라는 녀석은 얼 제곱분의 GM이 됐대요. 같습니다. A와 B의 시점에서의 가속도가 같다. 오케이? 힘은 셈배만큼 되지만 가속도는 질량으로 나눠줘야 되니까 자, 같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얘는 D 하나만 답이 되겠네요. 자, 26분을 살펴보자. 인규 왜 그러고 있어? 졸려? 오늘 체육대회였어? 근데 왜? 피곤해? 했잖아 너희들. 또 하고 싶어요. 아니 1등 못하면 파대 나와요. 근데 맨날 왜 같은 학교인데 너네 둘이 커플티고 너네 둘이 커플티야? 왜냐면 이제 좀 쟤네 둘은 일단 시간표가 같으니까 얘네들은 체육이 안 들었는데 저희는 체육이 들었어요. 그런 거야? 요즘은 체육복 입고 학교 가도 뭐라고 안 하나 보다. 선생님 학교 다닐 땐 체육복 입고 다니면 혼나는데. 아 그래서 저희도 체육 시간 때만 입거든요. 아니 체육이 들었어도 체육복 입고 가지 못해. 들고 가야 돼. 들고 가서 그때 있다. 학교에서 갈아입어야 돼. 그리고 체육 시간 끝나면 다시 바꿔. 다른 학교는 체육복 입고 다녀도 된다. 대학교 때는 체육복이 너무 꾸져갖고 안 입고 다니지. 대신에 이제 선생님은 대학교 다닐 때 운동부 서클 했거든. 운동을 했어. 그래갖고 운동복이 이제 전체 맞춘 운동복이 있거든. 그래갖고 그 운동복을 입고 많이 다녔구나. 속이 너무 안 좋아. 속이? 겉은 아까 파워에 또 아픈 거야? 어? 시원이 아파? 왜 갑자기 기침해? 에어컨 꺼줄까? 방금 저녁가 올 때 슈크림 두 바자를 사줬는데 그걸 너무 많이 처먹어서 약간 배추라고. 적당히 먹어야지. 토할 것 같아. 너무 느끼한 걸 많이 먹었구나. 자, 그러면 자 계속 보죠. 26번. 그림은 태양을 한 초점으로 하는 타원 궤도 운동을 하는 행성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모두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태양까지의 거리, 태양에서 원일점까지 거리 400km, 원일점에서 근일점까지 거리 100km니까 긴 반지름이 300km, 250km짜리지. 맞아요? 250km짜리야. 자, E라는 것은 20율이고 A는 긴 반지름을 나타낸다. 20율은 타원에 납작한 종도를 이야기하며 태양에서 근일점까지의 거리는 100km이고 태양에서 원일점까지 거리는 200km입니다. 자, 타원의 20율은 항상 1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20율이라는 것을 정의하면 20율은 긴 반지름분의 루트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라는 자 이런 값을 갖고 있다라고 해요. 자, 이때 만약에 E가 0이라고 하면 얘는 원운동을 하게 돼요. 원운동을 하게 되고요. 자, E가 1보다 작고 0보다 크면 얘는 타원이 돼요.
그리고 이 심률이 1인 경우를 우리는 포물선이라고 불러요. 포물선이라고 하고 이 심률이 1보다 크면 얘는 쌍곡선이라고 불러요. 원이라는 것은 한 점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들의 자취를 원이라고 해요. 타원이라고 하는 것은 두 점으로부터 거리의 합이 같은 점들의 자취를 타원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포물선이라는 것은 한 준선과 초점이 있을 때 초점으로부터의 거리와 준선으로부터의 수직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이 타원이에요. 쌍곡선은 이무의 두 점으로부터 초점으로부터 거리의 차가 같은 점들의 집합이야. 그래서 원운동을 쓸 때는 얼이라는 녀석이 반지름 어떤 특별한 A를 갖는 값이야. 오케이? 포물선이 어떻게 생긴 거야? 자, 좀 이따 타원이라고 하는 녀석은 자, 어떤 관계를 갖습니까? 타원이라는 녀석은 이무의 이거 긴 반지름 분의 x 제곱 더하기 짧은 반지름 제곱에 y 제곱이 1이라는 식을 만족하는 게 타원이야. 타원 방정식이야. 자, 포물선이라는 것은 y 제곱이 플러스 마이너스 4p x가 되면 포물선이 돼 버려. 그럼 포물선은 2차 함수를 따르면 무조건 포물선이 되겠네? 2차 함수들이 다 포물선을 방정식을 만족하게 돼. 자, 그 다음에 쌍곡선이라는 것은 a 제곱분의 x 제곱 마이너스 b 제곱분의 y 제곱이라는 값이 1이다 라고 하는 게 쌍곡선의 정의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이 정의 있다. 나중에 이거 수학 활동할 때 이거 증명해 보는 거 되게 재밌을 거예요. 특히 하나, 둘, 세 개 증명하면 엄청 재밌을 것 같아. 응? 재미없다고? 아니 재밌을 것 같아. 하나만 샘플로 보여줄까? 어떻게 하는지? 네. 익명화 갑시다. 하나만 샘플로 그냥 선생님 보여줄게. 밖에서 둘이 껴안고 있던데 뭐 예정해 갖고. 누가? 둘이요. 어떤 제가 둘이? 질투했어요. 얘가 일반적으로 나 저 진짜 시연이가 너무 무서워요. 이게 인규가 좋아해서 시연이도 인기 좋잖아. 내가 여기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 맨디스야. 나? 너 말고. 그럼 수학에서는? 수학에서 동문지. 여자 남자 다 합쳐서? 솔직히 예성이가 너무 잘. 자, 이런 식으로 증명해 줄 수 있어. 포물선은. 자, 여기 그냥 수학 공부 열심히 하라고 선생님이 샘플로 보여주는 거야. 네. 자, x축이 있고 y축이 있어. 이때 요 점의 좌표가 1,0이야. 그리고 이쪽에 마이너스 p가 되는 곳에 준선이 있어. 이때 준선이 뭐예요? 주어진 선. 이때 포물선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 있거든.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라고 할 때 임의의 한 점을 보자. 자, 임의의 점을 보는데 이곳으로부터의 수직한 방향의 거리. 자, 이 점을 뭐라고 할까? x, y라고 할까? 오케이? 근데 X, Y는 이미 좌표 축에 썼잖아요. 아, 그건 좌표 축의 이름이고 얘는 좌표 값. 좌표 축의 이름. 어이? 세상에 인규가 하나밖에 없니? 불안한데 천인규가 2010년 9월 25일에 태어난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자, 요 거리가 서로 어때야 되는데? 같아야 된대. 오케이? 자, 그러면 자, 한번 보자. 요 거리는 얼마가 되지? 이 거리는 얼마야? 이걸 L1이라고 할까? L2라고 하면 L1은 얼마야? X 더하기 P가 전체 길이가 되겠지. 그치? 네. 여기 좌표값에 요 길이만큼 더하면 요만큼이 될 거야. L2는 얼마가 되지?
수학 시간에 평면상의 두 점의 거리 구하는 식 배웠어? 네. 평면상에서 두 점의 거리 구하는 식 배웠어? 피타고라스. 자, 그럼 루트 그 xy랑 p, 0이에요? 네. 그러면 x 마이너스 p의 제곱 또? 더하기 y 제곱. 그렇지. 알고 있는 모르는 사람. 얘들아 배웠잖아. 나 알아. 몰라? 너는 알아야지. 구해보면 가로가 x에서 구해보면 되지요. 조용히 해봐. 구해볼게. 자, 이 녀석의 높이가 얼마지? 시연아? 얘 높이 y지. 자, 요 거리는 얼마가 되지? 요 거리는 여기가 좌표가 x 값이야. x, 0이야. 그럼 요 거리는 얼마야? x 마이너스 p지. 여기까지가 x고 요만큼이 p니까. 오케이?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 쓴 거잖아. 그지? 피타고라스 정리 쓴 거니까 뭐가 되니? x 플러스 x 마이너스 p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이잖아. 우리 수선 평면좌표 단원에서 풍산자. 근데 이 두 개가 서로 어떻다고 해? 이 두 개가 서로 어때? 풍산자 진도 그렇게 빨라? 아직 조용히 해봐. 두 개가 어때? 값이 같지. 그러면 x 플러스 p 더하기 이 값은 x 마이너스 p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의 제곱근이야. 그치? 이걸 정리하기 위해서 양쪽을 제곱을 취하면 x 플러스 p라는 값은 x 마이너스 p 제곱 더하기 y 제곱이지. 그러면 이거 교차항만 살아남고 나머지 다 지워지네? 선생님 근데 x 더하기 p에는 제곱이 있어야 되는 거 있어야지. 왜? 있잖아. 응? 자, 그러면 x제곱 p제곱은 양쪽이 지워지지. 이쪽 거 이항시키면 4px라는 값이 y제곱이 되는구나. 그래서 포물선 방정식을 만족하지. 귀여워. 나머지도 또 비슷하게 해주면 돼. 생각보다 간단하네. 간단하지. 그래서 나중에 식 같은 걸 배울 때 수학에서도 선생님은 그래요. 한때 수학을 되게 못했는데 지금도 못하지만 수학 공부를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진짜 억지로 했어. 대학교 1학년 때까지. 왜? 과목이 있으니까 학점을 따야 되니까. 진짜 억지로 하니까 수학이 하나도 재미가 없었어. 진짜 수학이 완전 재미없었어. 그렇다고 수학 못하는 건 아닌데 그냥 막 억지로 막 외워갖고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해하고 이런 것보다 외운 게 더 많은 것 같아. 근데 수학생들이 물리쌤도 수학 엄청 잘하신다고. 못해. 그래갖고 엄청나게 뭐 했거든? 고민했거든? 그러다가 대학교 가갖고 대학교 다니다가 중간에 군대를 갔다 오면서 잠깐 공백기가 있었어. 그때 막 심각하게 생각하고 수학 공부를 새로 했어. 물리 공부하기 위해서. 그때 그 전까지 배웠던 식들의 거의 대부분을 다 증명을 했어. 외웠던 식들을 다 증명을 해봤어. 그랬더니 쉬워지는 거야. 이래서 이렇게 쓰는구나. 이런 걸 많이 느끼게 됐지.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기초를 배우고 있는 거거든, 수학에서. 그래서 조금이라도 놓치지 말고 항상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 걸로 만들어줘야 돼. 자기 걸로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엄청나게 더 많이 확장해서 공부할 수 있을 거야. 옛날에 가르치던 선배인데, 과학고 형인데, 과학고 선배인데, 얘는 이상하게 학교에서 이상한 평을 받아갖고 나를 당황시켰어. 수업해줄 때, 이제 나중에 물리 수업해줄 때는 거의 이게 수학인지 물리인지 모를 정도로 배우게 돼. 수학과 물리의 경계가 모호해질 정도로 수학을 많이 쓴다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와갖고 맨날 이제 물어보면 이제 수학적인 걸 많이 물어봐. 그래갖고 막 수업을 해줬는데 나중에 졸업할 때쯤에 학교 물리 선생님이 얘한테 평을 써준 거 보고 내가 기가 막혀갖고 한참 웃었다.
학교 선생님이 얘한테 평을 써줄 때 어떻게 써준지 알아? 수학을 매우 잘한 물리 선생님이. 걔네 물리 선생님이 걔한테 세특에다가 세부 특기 사항에다가 수학을 매우 잘함. 어이없지 않니? 응? 그래갖고 수학 공부가 상당히 많이 필요해. 나중에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 공학 계열로 갈 거 아니야. 공학 계열로 가면 수학을 진짜 잘해야 돼. 넌 아나운서 된다며. 네? 아나운서 된다며. 아나운서예요? 네가 아나운서 한다며. 저 아니에요. 꿈이 바뀌었어 그새? 저 아나운서 되고 싶었던 적 없어요. 너 6학년 때 아나운서 하고 싶다며. 아니요? 증인 다 없다 보니 헛소리 하는 거야? 진짜 아닌데? 맞다니까? 진짜 아니에요. 너 그래갖고 학교 방송반 지원했다 잘렸잖아. 네? 너 학교 방송반 지원했다 잘렸잖아. 아니요? 뭘 들으신 거예요? 너 맞아. 아니에요. 작년에요? 어. 저 방송 맞았는데? 학교 지금 방송반이야? 네? 학교 방송반이야? 지금이요? 어. 아니요? 중학교 가서 한다며 잘렸다며. 작년에? 작년에 교가 내가 만들었잖아, 시연아. 교가 바뀐 거 내가 만든 거야. 아, 근데 내 만들었어. 얘가 만든 게 아니라 얘 입김이 좀 들어가. 개소리야? 아니. 얘가 만든 거. 아니 근데 초등학교 교과를 네가 만들었다고? 아니 교가 영상. 교가 영상을 제가 만들었어요. 그 편집이랑 자막도 다 제가 했어요. 아니 왜 저 못 만들었어? 아니 쌤, 근데 그 문제 저 아나운서 되고 싶었던 적 없는데? 그 작문 수학에다가 처음 올 때 쓰는 거 있잖아요. 아니 거기다 아나운서가 쓰긴 했는데 그거 쓸 거 없어가지고 그냥 아무거나 썼거든요. 나는 선생님이 물어봐서 돈벌이에 급급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다가 혼났는데. 그걸 쓰고 들어와. 그렇지. 김남국 같은 사람 되면 돈벌이에 급급할 필요가 없지. 아니 저 아나운서 아니에요. 아나운서 맞았는데. 저 아나운서 아니에요. 저 아나운서 관심도 없어요. 자, 그럼 너 꿈이 뭔데? 저 경제 쪽. 어? 경제 머리.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에서 말한 거. 코인? 회계. 이렇게 해서 회계 산책 아 조용히 해. 그럼 이 정도 해갖고 공인회 가서 불가능하지? 이제 회계를 맡기는 사람이에요. 자, 아니. 그러면 뭐해? 자, 20율이라는 걸 아무튼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었대요. 그러면 타우는 20율이 항상 1보다 작지요.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자, 두 초점 사이의 거리를 살펴보면 두 초점 사이의 거리는 자, 전체 500km 중에 양쪽 200km를 빼주게 되면 300km가 초점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 맞지? 그래서 초점 사이의 거리는 300km 맞습니다. 자, 이 타운의 20율을 계산해 보면 20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 A라는 값이 얼마야? 이 A는요. 150km지. 네. 전체 A는 얼마가 되지? A라는 값은 얼마? 500km의 절반이니까 250km지. 자, 그렇다면 2라는 값은 얼마가 되니? 5분의 3이 되니까 0.6이 돼버렸어요. 그쵸? 0.6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얘는 기니디가 모두 다 맞습니다. 자, 27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7번. 자, 27번. 다음은 태양을 한 초점으로 하는 타운 궤도를 따라서 공전하는 행성 A, B를 나타낸 것이다. A의 공전 주기는 B의 2루트 2배라고 합니다. 살펴보자. A의 공전 주기가 B의 2루트 2배래. A의 TA의 제곱이라는 값은 TA의 제곱이라는 값일 때 얘는 AA의 세제곱은 TB의 제곱이라는 값일 때 AB의 세제곱이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치? 자, 근데 자, A의 공전 주기가 B의 2루트 2배래. 그럼 제곱을 취하면 얘는 얼마가 되니? 8TB 제곱일 때 AA의 세제곱은 TB의 제곱일 때 AB의 세제곱이 되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자, TB 지워지니까 AA의 세제곱은 얼마? 8A B 세제곱이 되니까 AA는 자, A라는 값은 2AB가 되지. B의 장반경의 2배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그렇다면 자, 전체 자, A의 2A가 얼마가 돼? 2AA가 3D지. 그래 안 그래요? 3D가 되니까 AA는 얼마가 되니? 1.5 자, 1.5D가 돼버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의 절반이니까 AB라는 녀석은 얼마가 돼? 이거의 몇 배? 2분의 1배가 되겠지. 이거의 1분의 1배면 얼마가 되니? 4분의 3D가 돼버리지. 0.75D라는 값이 됐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 1. 기억. 행성 A의 속력은 현재 위치가 가장 빠르지. 여기가 근일점이지. 맞아요? 근일점이야. 자, 지금 태양으로부터의 거리가 D고 반대쪽이 1이가 되니까 얘가 근일점이 되는 거 맞습니다. 자, 한편 장반경의 B는 2대 1이라는 B를 갖고 있죠. 2대 1의 B를 갖고 있다. 자, B의 장반경의 크기는 0.75D가 되겠지. 0.75D다. 그래서 X가 되겠지. 그래서 길이가 좋은 답이 되겠습니다. 길이. 자, 28번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자, 그림은 질량을 모르는 지구 주위를 한 위성이 반지름 3m의 원 궤도를 돌고 있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자, 행성이 위성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60N이라고 하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보도록 하자. 단 지구의 중력과 속도는 10이라고 한다. 자, 이 위치에서도 10이라고 그냥 쓴 거야. 문제가 좀 엉터리야. 네. 위성의 질량을 모른다는 거예요? 지구 질량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요? 질량을 모르는 지구. 지구가 질량, 지구 질량 지구 질량을 몰라. 알지 않아요? 위성의 질량은 알아. 지구는 몰라. 질량을 모르는 지구 주위를 한. 아니 이상해요. 그러니까. 질량을 모르는 지구 아. 주위에 아, 한 위성이 반지름 둘다 모르는 거네. 아니야. 지금 위성의 질량 구할 거야. 근데 지구 질량 알지 않았어요? 지구 질량은 여기서 몰라. 아 여기서 자, 몰라요? 위성의 질량은 6kg이야. 왜? 60N이 힘이 작용하고 중력과 속도 10m/s라고 세크제곱이라고 했지. 그래서 얘는 질량 6kg이라고. F는 MA니까. 오케이? 그래서 6kg 맞다. 자, 그렇다면 운동 에너지를 비교해 봐야 되는데 운동 에너지는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 물체에게 작용하는 지금 중심 방향의 힘이 얼마지? 60N이야. 이 힘이 부심 가속도를 갖게 하거든. 오케이? 얘는 자, 질량 6kg 곱하기 그냥 MV라고 할게. MV 제곱 나누기 얼인데 얼은 얼마야? 얼이 3m야. 3m래. 자, 그렇다면 MV 제곱은 얼마가 되니? 180이 돼 버리지. 자, 여기서 운동의 에너지 이 K라고 하면 이 K는 어떻게 써? 2분의 1 MV 제곱이니까 얘는 얼마? 90J이 되는 거야. 문제 좀 엉터리라 그래. 90J이다. 궤도 반지름을 증가시키면 중력이 줄어듭니까? 궤도 반지름이 얼이 증가하게 되면 MV제곱이 일정하니까 뭐가 되니? MV제곱도 변해야 되겠네. 자, 여기에서 궤도 반지름을 증가시키면 중력이 줄어든다. 이거는 그냥 상식으로 쓰자. 맞다. 자, 그래서 얘는 길이가 모두 다 답이 되겠습니다. 자, 29번 문제. 자, 그림은 지구의 인공위성이 고도 30km의 원 궤도를 회전하고 있는 모습이다. 부름에 답해보자.
조건 지구의 반지름은 6,370km이고 GM은 1로 하고 R은 지구에서 지구 중심으로부터의 거리다라고 합니다. 자, 지구 중심으로부터 거리 R이라는 값을 보면 지구 반지름 곱하기 30km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6,400km인 게 맞습니다. 자, 한편 자, 지구의 선속력을 계산해 보자라고 했는데 선속력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었죠? V라고 하는 녀석은 루트 R분의 GM 썼던 거 기억해요? 지난 시간에 징그럽게 썼지요. 자, 그렇다면 GM이라는 값을 뭐라고 쓰기로 했지? 1로 쓰기로 했지. R은 얼마가 되니? 6,400km라는 값이 돼 버렸어요. 6,400km라는 값이라고 했대요. 자, 그렇다면 이 녀석을 바꿔 쓰면 다음과 같이 써줄 수 있다. 미터/세크니까 얘 얼마가 되지? 요 값 바꿔줘야 되겠지. 뭘로? 공 3개 붙이고. 자, 0 3개를 붙였어요. 그럼 얼마가 되니? 10, 100, 1000만, 10만, 100만, 640만. 에어컨 온도 좀만 올리면 안 돼? 자, 64 곱하기 10의 몇 제곱이야? 5제곱이 돼버립니까? 이것분의 1이 돼요. 이러면 숫자가 너무 복잡해지는데? km/s구나. 아이 쌀이. 맞아요. 그렇게 해서 그냥 80분의 1로 하면 돼. km/s니까 얘 80분의 1 쓰면 돼. 80분의 1 써버리면 얘 얼마가 돼버리지? 80분의 1을 m/s로 환산해 준 거니 km/s로 바꿔준 거지. 네. 세제곱이니까. 자, 요거 얼마가 돼버릴까? 80분의 1 하면. 1.25. 자, 얘는 8분의 1 하면 얼마가 되지? 0.0125라는 값이 돼버리지. 맞아요? km/s야. 그러면 m/s로 환산하면 얼마가 되니? 12.5m/s로 환산해줘야 되겠지. 12.5m/s다. 8분의 1000이라는 값이 125야. 이건 나중에 기상 쪽에서 많이 쓰거든. 8분의 1000이 125라는 걸 기억해두면 쉬울 것 같아. 여기 단위가 틀렸지. 단위를 뭘로 바꿔 써야 돼? m/s로 잘못 써 있어. 니네 m/s로 돼 있니? km/s로 돼 있지. m/s로 돼 있잖아. 제대로 돼 있어. 선생님 책이 엉터리로 돼 있어. 선생님 책은 km/s로 잘못 나왔다고. m/s. 옛날 거야. 아이고. 자, 그래서 옛날 책이라 이래.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고, 그 다음에 C라는 값은 자, R을 지구 중심부터 거리라고 할 때 회전 주기를 구해보자 라고 했어. 회전 주기 T는 어떻게 쓸 수 있지? V분의 2파이 R이라고 쓸 수 있단 말이야. 그치? 자, 그렇다면 얘는 얼마가 돼버리지? 요게 돼버리네. 자, V 대신에 80을 넣었어. 80을 넣어주면 80분의 1을 넣어주면 얼마가 되니? 160 파이 R이라는 값이 된대. 그래서 160 파이 R을 찾아주시면 되겠다. 그럼 답이 몇 번이야? 2번이 답이 되겠네요. 3번. 근데 그 파란 스포츠 음료 먹지 마. 왜요? 혓바닥이 파래져. 한번 보여줘봐. 파래졌지. 그 색소가 나쁘다는 얘기야. 그래서 오늘 그거 다 먹었지. 내일 아침 응가하고 응가를 잘 살펴봐. 응가가 파란빛 난다? 아니 근데 변태로 보이지 않을까요? 인간을 잘. 너 혼자 보는데 뭐. 그렇다고 너 응가해놓고 엄마 와서 내 응가 좀 봐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네, 색소가 들어있구나. 그 색소 때문에 응가가 파래져.
파워에이드 같은 게 파워에이드 맞지? 네. 파워에이드 같은 게 색깔이 그렇더라고. 아 식용색소 겁나 많이 자, 30번을 한번 살펴보자. 선생님 소금이랑 설탕은 칼로리가 없어요? 설탕은 있고요. 아 소금은 무기염료이기 때문에 영양분이 아니잖아요. 그럼 수건만 먹고는 사람이 살아갈 수 있어요? 소금만 먹으면 절여지죠. 절여지죠. 절인 배추가 되겠죠. 소금만 먹으면 저려져. 소금이 몸에 나빠요? 과도하게 섭취하면은 우리 흔히 나트륨 얘기하는데 그 말이 나트륨이라는 게 되게 소금을 얘기하거든. 그래서 염분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죠. 그게 소변을 배출해야 되는데 우리 몸속에 나트륨과 칼륨이 하는 역할들이 있지. 근데 나트륨의 역할이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는 한데 그렇게 썩 칼륨에 비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주지는 않아. 그래서 나트륨 과다 섭취하면은 몸에 안 좋다라고 얘기하죠. 자, 30번. 시원아 힘내. 오늘까지 하면 이틀 쉴 수 있잖아. 응? 아플 것 같은데? 얘못 쉬어요. 왜? 쉴수 있나? 토요일 안 가지. 자, 30번. 교회? 아니요, 전 내일도 못 쉬어요. 내일도 여기 와요. 그 놀러 오는 거잖아. 대신 주한 쌤이랑 정준 쌤이랑 밥 먹을 수 있어요. 주원생이랑 조준생이랑 다. 왜 밥을 같이 먹어? 네, 쌤하고? 네. 쌤들이 사주셔? 아니요. 그럼 각자 사 먹어요. 각자 사 먹는 거야? 아니 쌤들이랑 밥을 같이 먹어. 선생님은 이제 과학고 형들 밥 먹을 때 우연히 선생님하고 식당 겹치면 선생님 막 사주는데. 우리 한번 나가. 플렉스. 자, 근데 과학은 자 그림은 위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골라보자. 인공위성의 속력은 항상 일정하죠. 등속 원운동을 해. 90력이 항상 일정하니까 속력이 항상 일정하다. 자, 인공위성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0이다. 90력이 작용하잖아. 그지? 중력이 90력으로 작용해서 알짜 힘 0이 아닙니다. 90력이 있어. 만류력이야. 자, 인공위성의 가속도와 속도의 방향은 항상 수직이지. 중심 방향으로 작용하니까 구심 가속도라고 하고 운동 방향은 접선 방향. 그래서 얘는 옳다. 인공위성의 가속도 방향은 지구 중심을 향하고 있다. 맞죠? 그래서 D, D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31번. 그림은 인공위성이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골라보도록 하자. 올려주시면 안 돼요? 팔이 안 닿아서 안 올라가는데. 잠깐 꺼줄게. 시연이가 너무 차가워갖고 기침을 많이 하는 것 같으니까. 너 나랑 바꿔? 이따 싫어. 이따 더우면은 다시 얘기해. 아니 내가 가운데 가고 싶어서. 제가 지금 있을 거예요. 자, 31번. 그림은 인공위성이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골라보도록 하자. 인공위성의 내부는 무중력 상태다. 내부에서는 무중력 상태를 느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공위성이 받는 가속도와 그 내부에 있는 물체가 받는 가속도가 모두 원운동을 하는데 이용되므로 인공위성이 물체에게 미치는 힘이 전혀 측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무중력 상태를 갖게 된다라고 해요. 또 인공위성 내부에 물체가 받는 중력은 0이 아니고 있어요. 자, 그래서 중력 때문에 그 물체도 원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X이다. 인공위성에 작용하는 중력과 구심력이 평형을 이룬다. 원심력이 평형을 이룬다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사실 원심력은 존재하지 않는 힘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X가 됩니다. 따라서 옳은 답은 기억 하나만 옳습니다. 32번. 그림은 질량을 모르는 행성 주위를 질량이 m인 위의 위성이 속도 v로 운동하고 있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인공위성의 밀도를 r라고 했을 때 이 행성의 질량을 구해보도록 하자라고 합니다.
자, 어떤 형태로 구해볼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일단 이 물체가 원운동하는데 원운동하는 힘이 바로 뭐야? 마율력 때문이지. G 곱하기 자, 반지름이 행성의 반지름이 얼마라고 했어요? 안 주어져 있죠? 행성의 반지름이 얼이고요. 얼 제곱분의 라지 m 질량을 몰라요. 스몰 m이라는 값이 얼분의 mv 제곱이 되는 거지. 여기서 v는 주어져 있잖아요. 그쵸? 자, 한편 행성의 질량은 밀도 곱하기 부피야. 9의 부피니까 3분의 4파이 얼의 세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죠. 자, 여기 지울 거 지우고 한번 정리해서 대입해 볼까? 얘는 g 곱하기 로 곱하기 3분의 4파이 얼 세제곱인데 얼 하나 있으니까 제곱이라는 값이 v 제곱이 되겠네. 그쵸? 자, 그렇다면 얼의 제곱이라는 값은 얼마 되죠? 4 파이 곱하기 로 g 곱하기 자, 이것분의 4파이 로 g 맞지? 3v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얼이라는 값은 얼마가 되지? 루트 4파이 곱하기 로 곱하기 g분의 3v 제곱이야. 이때 이 행성의 질량을 구하라고 얘기했죠. 이 행성의 질량을 구하래요. 그렇다면 질량을 이 식에다 다시 넣어보자. 자, 얘는 로 곱하기 3분의 4파이 얼 세제곱 곱하기 자, 얼 세제곱이 되는데 세제곱 대신에 얘를 써야 되겠지. 그렇다면 이 세제곱은 이렇게 쓰면 되겠다. 4파이 곱하기 로 g분의 3v 제곱 곱하기 루트 4파이 로 곱하기 g분의 3v 제곱이라고 쓰면 되겠네. 자, 그렇다면 4파이 33 로로 지워져서 얘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g분의 v 제곱 곱하기 루트 4파이로 g분의 3v 제곱이라고 쓰거나 얘는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 루트 4파이 로 곱하기 g의 세제곱분의 3 곱하기 v의 6제곱이라고도 쓸 수 있겠다. 아마 답은 이거 아니면 이게 나간 형태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 케플러 법칙에 관한 문제를 살펴봤고요. 그 다음 지구 탈출 속도는 우리 한번 했어요. 그죠? 여러 가지 우주선 할 때 지구 탈출 속도 이야기했었고요. 자, 전기와 자기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장 이야기입니다. 네, 8번은 없어요? 어? 8강이 프로젝트야. 8강이 이거야. 근데 이거 우리 인공위성 운동에서 했었지? 지구 탈출 속도. 자, 9강을 한번 살펴보자. 와,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다. 앞으로 제일 좋아할지도 모르지. 자, 전기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자, 전하와 전기력에 대한 얘기를 살펴보자. 전하와 전기력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니다. 첫 번째, 전하. 자, 전하는 일렉트릭 차지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전기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것을 전하라고 한대요. 이 전하를 띄게 하는 방법으로 우리는 마찰전기라는 걸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마찰전기. 자, 마찰전기는 대전된 이후에 전기를 띈 이후에 제자리 멈춰 있기 때문에
파란 똥이 보인다. 자, 멈춰 있기 때문에 색소가 거의 안 들어간 게 포카리 스웨트. 제가 색소가 거의 안 들어가 있어. 선생님도 어릴 때는 게토레이 많이 먹었거든. 게토라이. 게토라이 먹었는데 한 사건을 계기로 안 먹게 됐어. 게토라이 중에 원래 그 오리지널 게토레이지 아니다. 약간 노란색 나는 게 오리지널이야. 근데 이 게토레이가 선생님 이제 회사를 들어갔는데 옛날에 대학 졸업하고 회사 다녔는데 회사에서 공급되는 게토레이가 있었는데 오렌지 맛이야. 근데 선생님이 먹어본 게토레이 중에 여태까지 먹어본 게토레이 중에 가장 맛있는 거야. 근데 그거를 회사에 공급해주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 이 게토레이는 시판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맛있는 걸? 그리고 회사 그만두고 나서 그냥 그 맛을 못 봤어. 그러다가 어느 날 게토레이가 여러 가지 맛으로 출시가 됐거든. 한 8가지, 9가지, 10가지 맛? 이 정도로 출시가 됐어. 근데 오렌지 맛이 있는 거야. 사 먹어봤더니 그 맛이 안 나. 제품이 만드는 방법이 달랐던 것 같아. 그래갖고 그 다음부터 게토레이 짜증나서 안 먹고 포카리 스웨트로 바꿔버렸지. 게토레이 좀 색깔 되게 다양한데. 근데 어쨌든 물 마시는 게 제일 좋아. 나는. 근데 게토레이가 우리 체액과 가장 비슷해갖고 가장 좋아 선생님은. 그래갖고 아파도 뭐 감기 몸살 들어도 게토레이 사다 놓고 먹고, 속 아파도 게토레이 사다 먹고, 술 많이 먹어도 게토레이 사다 먹고. 게토레이가 아니야, 미안해, 포카리 스웨트야. 자, 그러면 마찰 전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마찰 전기란 서로 다른 물체를 마찰시킬 때 자, 서로 다른 물체를 마찰시킬 때 자, 두 물체가 전기를 띠게 되는데 그때 두 물체가 띠는 전기를 마찰 전기라고 부르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과정에서 마찰 전기가 나오는지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일반적인 물질의 구조를 한번 살펴볼까? 여기 원자가 있대요. 자, 원자는 중심에 누구를 갖고 있지? 원자핵을 갖고 있어요. 자, 이 원자핵이 만약에 플러스 3이라는 전하를 갖고 있다면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뭘 가져야 돼? 전자를 가져야 되겠지. 이때 전자가 띠는 전기는 뭐가 되니? 마이너스 전기를 갖게 돼. 이때 이 전자도 마이너스 3만큼의 전하를 띄어야 해. 그러면 원자는 정기적으로 뭐가 되지? 중성이 되지. 자, 원자핵은 무슨 전기를 띈다고? 플러스 전기를 띠고. 기면증이야. 오, 침 흘리면서. 아니야. 맞아. 아니. 진짜 피곤한가 보다, 담이야. 포카리 스웨트가 입에서 나온 거야. 진짜 잠깐 순간에 그렇게 푹 자네. 와. 저도 쉬는 시간에 저렇게 잤대요. 저 목요일 날. 유담이 진짜 지금은 막 피곤한 것 같아. 그 짧은 시간에 그렇게 순식간에 잘 수가 없어. 침까지 흘리면서. 3명이 다 목격했어, 그치? 발작하면서 침 흘리는 거를. 응? 아이, 창피해. 자, 전자는 자, 그래도 나 선생님 고등학교 때 옆에는 자는데 그냥 귀찮으니까 안 깨워줘, 서로 다. 한참 그냥 엎드려 갖고 자더라고, 수업 중에. 그래갖고 일어났는데 책이 배구잔 밑에 종이들이 다 젖었어. 침으로. 근데 더 심했던 게 그때는
책 물려주고 물려받기 운동할 때야. 그거 받은 애는 와 대박 욕할 것 같아. 어씨 뭐야 씨 선별한 새끼가 침 흘리고 잔 거야? 사실 눈물일지도. 눈물이 봐봐 책이 뭐 한 요 정도 되잖아 학교 교과서가. 근데 절반쯤 나가갖고 배구 자는데 그 밑에가 다 젖었단 말이야. 앞바닥 쪽이 다. 침이 홍수가 돼. 여기가 막 이렇게 다 침. 자, 오늘은 진짜 피곤한갑다, 저 녀석이. 자,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대. 그래서 원자는 정기적으로 뭐야? 중성의 성질을 띠고 있다. 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자. 시온이는 기관지가 되게 안 좋은갑다. 우리 좀 전에 에어컨을 틀어놨는데 에어컨 틀고 나서부터 기침하는 거지. 어제부터? 감기 기운 있나? 문 열어놓고 잤어? 덥다고? 손잡아. 손잡아. 갑자기? 지금이야. 너 감기 오고. 자, 그러면 이 환절기 감기는 안 얼마? 자, 여기에 A라는 물체가 있었대. 이 A라는 물체는 원자핵이 규칙적으로 이렇게 배열이 돼 있고 그 주변에는 노란 전자를 갖고 있다라고. 자, 그 다음에 B라는 물체가 있어. 자, 얘는 플러스 원자핵들이 있고 주변부에 빨간 전자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죠. 빨간 전자를 갖고 있어. 두 녀석을 마찰을 합니다. 두 녀석을 마찰을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자, 노란 전자들은 그대로 다 있어요. 자, 노란 전자는 다 있어. 그런데 아래쪽에 있는 B라는 물질에서 자, 빨간 전자들의 일부가 사라졌어요. 빨간 전자의 일부가 사라졌어. 표면 쪽에 있는 빨간 전자의 일부가 이렇게 사라졌다라고요. 이 사라진 전자들은 어디로 갔을까? 어디로 갔대요? 사라진 전자들이 이쪽으로 옮겨갔대요. 자, 이런 식으로 이쪽으로 옮겨갔대요. 그러면 위에 있는 물질은 A라는 물질은 전자를 빼앗아 옴으로써 즉 이쪽에서 이쪽으로 B에서 이쪽으로 전자 이동이 있었거든. 전자 이동에 의해서 얘는 무슨 전기를 띠게 되고 마이너스 전기를 띠게 되고 얘는 플러스 전기를 또 띠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자, 이렇게 띠게 되는 전기들을 우리는 마찰 전기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플러스 전기를 띤 물체. 자, 플러스 전기를 띤 물체는 자, 이 플러스 전기라는 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 마찰에 의해 전자를 잃은 물체가 띠는 전기야.
자, 이것을 플러스 전기.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전기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전기는 마찰에 의해 전자를 얻은 물체가 띠는 전기야. 자, 그래서 이것을 마이너스 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전기들을 우리는 마찰 전기라고 한다. 자, 그러면 대전과 대전체에 대한 얘기를 살펴보자. 대전. 대전이라는 것은 마찰에 의해서 전기를 띠게 되는 현상이야. 마찰에서 전기를 띠는 현상을 대전이라고 합니다. 이 대전에 대해서 대전체라는 게 있어. 대전체라고 하는 것은 대전된 물체야. 대전의 반대말이 뭔지 알아? 전대. 이 녀석! 전대라니. 자, 대전의 반대말은 전기를 띠는 걸 대전이라고 했지. 전기를 잃어버리는 건 방전이라고 해. 아, 방전.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고, 한편 전하에 대해서 용어가 나와 있네. 이거 이라고 났지. 자, 전하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전기 현상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여러 가지 전기 현상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는 것을, 자, 이것을 전하라고 표현해주고 있다라고 해요. 자, 그래서 플러스 전기는 전자를 잃은 물체가 띠는 전기, 마이너스 전하는 전자를 얻은 물체가 띠는 전기. 자, 이때 물체가 띠는 전하의 양을 전하량이라고 하는데, 전하량에 대한 설명을 살펴보자. 전하량은 기호로 쓸 때 라지 Q나 스몰 q라고 써줘요. 영어로는 무슨 뜻이냐면 얘는 퀀터티가 무슨 뜻이죠? 퀄리티와 퀀터티가 있죠. 퀄리티는 질, 퀀터티는 양이 되겠지. 자, 퀀터티 오브, 자, 차지, 일렉트릭 차지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차지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전하량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자, 얘는 전하의 많고 적음을 얘기한다. 많고 적음을 전하량이라고 한대요. 자, 이때 단위는, 전하량의 단위는 어떤 단위를 쓰냐면 라지 C를 쓰고요. 읽을 때는 뭐라고 읽어요? 쿨롬이라고 읽어주는데 보통 쿨롱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표현은 쿨롬이라고 쓰는 게 한글로 맞아. 자, 콜롬보? 쿨롬이라고. 비는 묵음이야. 프랑스 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것을 쿨롬이라고 쓰는데 쿨롱이 맞아 원래. 프랑스에서는 이걸 쿨롱이라고 해. 쿨롱. 근데 우리나라에서 쿨롬이라고 써. 자, 그래서 1쿨롬의 전하량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쿨롬의 전하량을 두 가지 방법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자, 1암페어의 전류의 세기로 1초 동안
자, 흐르게 할 때. 자, 이때 도선의 한 단면을 지난 전하의 양을 1쿨럼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1쿨럼은요 이렇게 씁니다. 1A 곱하기 세크라고 쓴대요. 또 1쿨럼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 줄 수가 있어요. 1쿨럼은 전자. 우리 민족이 가장 슬픈 날이 언제일까? 일제 강점기. 그보다 더 슬펐던 때가 있어. 6.25 났을 때. 자, 6.25 났어. 기분 더럽지? 욕! 그렇지. 그래서 6.25 18이야. 6.25 곱하기 10의 18승계가 갖는 전하량을 우리는 1쿨럼이라고 해. 오케이? 전자? 외우기 쉽지? 6.25 18. 6.25 곱하기 10의 18승계다. 6.25 18. 가밀비 6.25 18. 자, 그러면 전자 한 개가 갖는 전하량을 마저 살펴보고 자, 마치도록 하죠. 전자 한 개가 갖는 전하량. 자, 전자 한 개가 갖는 전하량을 우리는 기본 전하량이라고 부릅니다. 자, 얘를 E라고 써줘요. E. 야 이거 우리 배웠잖아. 자, 그러면 1쿨럼이 갖는 전하량은 6.25 곱하기 10의 18승계가 갖는 값이야. 그치? 그렇다면 한 개가 갖는 전하량을 E라고 하면 E는 얼마일까? 그렇다면 E는 얼마가 되지? 얘는 6.25 곱하기 10의 18승계 분의 1이야. 6.25면 2.5 곱하기 2.5네? 그치? 2.5분의 1, 2.5분의 1 하면 얼마가 되니? 0.4, 0.4지. 0.4 곱하기 0.4면 0.16이네? 그럼 10의 마이너스 18승이 되지? 하나 빌려주게 되면 얘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럼이 됐다라고 해. 오케이? 계산하기 귀찮잖아. 6.25분의 1은 2.5분의 1, 2.5분의 1이잖아. 그러면 0.4 곱하기 0.4니까 0.16이 되니까 10만큼 빌려오게 되면 10의 마이너스 18승에 10의 마이너스 19승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주는 값이 기본 전하량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네. 자, 그 다음 전하량 보존 법칙부터는 우리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죠. 자, 질문 있는 사람. 질문이요. 질문. 질문. 나 2개 맞았어.